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임대차 3법. 7월 달부터 한참 논란됐었던 거 아닐까요? 이전에도 영상도 한번 찍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요즘 다시 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누가요? 국토부가 최근에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잔금을 임대차 만료일 6개월 전에 치르지 않는 이상은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새끼고 매매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논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논란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은 없는 건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도대체 무엇이냐?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핵심이죠.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청구권을 쓰면 2년 플러스 연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한을 5%밖에 못한다. 이 5%도 시도지사가 우리는 조례로 갔다가 3%밖에 안 돼 라고 하면 3%인 거고 사실 이것도 합의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올려줘야 할 이유는 또 없어요.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래 5%만 올려줘야 했는데 세입자가 나 싫은데 한 푼도 안 올려줄 거야 라고 해도 임대인은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임대차 3법의 핵심이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의 정확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임대차 보호법 제6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계약의 갱신이 뭐라고 써있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계약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이 된 걸로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행령이 이미 이전에 바뀌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가 2020년 10월 10일 이후로는 1개월 전이 2개월 전으로 바뀐다던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만기가 2020년 12월이다. 그러면 2달 전에 통보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2020년 10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계약이 체결됐거나 혹은 새롭게 갱신이 된 계약서 같은 경우들만 나중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2달 전에 통보하라는 거지. 일단 원칙은 한 달 전이다. 아직도 당분간은 한 달 전 통보로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언제 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만기 6개월로부터 한 달 전까지는 써야 된다. 내가 임대차 만기가 12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 전인 7월 때부터 쓸 수 있고 최소 한 달 전인 11월에는 써야 된다. 그러면 만기가 12월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처음에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11월이 넘어서 지금 이제 12월이 다가왔는데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쓸래요 라고 하면 못 쓴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청구권 쓰려면 최소 만기 한 달 전에는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럼 거절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 부분도 역시 중요해요. 거절에 대한 항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을 보시면 돼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절을 정당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예외 사유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호부터 이제 9호까지 쭉 있는데 우리 제일 보기 쉬운 거는 우리 이렇게 8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임대인이 실입주 하려고 하면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임대인이라고 하면 직계 좀비석도 포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입주 못하면 내 아들이 입주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기간 중에 거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청구권 거절 기간이 임차인의 청구권 사용 기간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적어도 임차인이 청구권을 이때 사용했어요. 내가 이 시점에 거절할 수 있느냐? 이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11월에는 거절을 해야 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의사를 표명했으면 나도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된 걸로 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정말 쉬운 내용이고요. 해당 부분, 종전에 있었던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영상은 일전에 했었던 영상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자리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종전에 했었던 내용은 동일한데 혹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틀려요 소장님 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단순히 세입자를 거절하는 거 플러스
매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집주인이에요. 이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 내가 실입주할 거야 라고 너 나가 한 다음에 입주하는 것까지는 깔끔한데 입주할 생각은 없고 매도를 하려고 해요. 그럼 매도를 하면 이 사람이 실입주자면 이 사람이 안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 소유권 취득을 만기 한 달 전에는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등기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권 사용 기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잔금이 12월 달이었다. 그런데 임차인의 만기도 12월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럼 거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11월에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임차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내가 실입주할 거니까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는 정말 쉬운 내용이고요. 저희가 일전에 했었던 영상 보시게 되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있으니까 존중 영상을 먼저 참고해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똑같은 말 하려고 영상 새로 찍는 거 아니죠? 새로운 이슈가 있으니까 이야기할 거고요. 분명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또 댓글 달 거예요. 소장님 이야기 틀렸어요. 소유권 한 달 전에 취득하면 안 되고요. 6개월 전에 취득해야 된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3자한테 매도하려고 했는데 이 매도자가 실제로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제 쟁점이 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사용했었으면 그러면 승계 취득한 매수자는 거절할 수 없느냐, 이게 정말 큰 쟁점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국토부 주장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잔금을 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사용해 버려요. 그런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네요. 그러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매도자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고 이 매도자는 거절을 안 했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효력이 발생된 거고, 승기 취득자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된 거를 그래요 승계한 거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와서 소유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약갱신 거절을 청구할 수 없어. 이미 이거는 끝난 거야 가 국토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전에 취득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유권을 기해가지고 내가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한 달 전에는 잔금을 치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버렸다. 그러면 나는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만기 6개월 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건데 이게 뭐예요? 라는 부분들이 정말 최근에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변호사님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었는데 각자 의견이 좀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국토부에서 너무 월권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너무 확대 해석한 거고 어떻게 따지면 극단적으로는 행복회로를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와중에서 보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국토부 유권 해석대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법적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면 어떤 쟁점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명확한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이 아닌 거고요. 지금 현재 논란 중인 내용이고 실제로 법의 판단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제 의견이라는 점 꼭 주의해 주시면 들어보시고요. 이걸 사용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제3자한테 매도하려고 했을 때 실입주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사용 시 매수자는 거절할 수 없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6개월 전에 취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한 케이스로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안 됐어요. 그냥 소유권자가 그대로 있어요. 이 세입자가 만기 6개월 전에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쓸 겁니다 라고 해서 썼어요. 근데 임대인이 그래 라고 승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소유권에 기해서 만기 한 달 전에 싫은데 나 실제 입주해볼래 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6개월 전에 그냥 청구할 때 그 즉시 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거절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 뭐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쓰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좀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전세 시세 이렇게 높은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너무 괘씸해, 혹은 내가 실제로 그냥 입주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한 달 전에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그럼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여부예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승계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만기 6개월 전인데 이 세입자가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안 하고 있네요. 그럼 내가 팔 생각이 있으면 빨리 파는 거죠. 잔금을 빨리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취득해버렸다.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이 세입자가 지금 현재 소유권자한테 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데, 그러면 현재 이제 을한테 바뀌었잖아요. 을이 나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잔금 치기 전에 청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쳐버리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효력 여부인데, 이때 시점에서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임대인이 그래 하면서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청구권을 사용해서 이미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매도자 갑한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 오케이 동의한 거에 대한 부분들도 을한테 승계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을은 내가 거절하고 싶어도 이 거절이 안 되는 거는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매도자가 전세 계약서를 이미 체결했어요. 전세 계약서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해가지고 얼마에 전세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수자가 생겼다. 그 전세 계약서 뒤집어 엎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아직 오케이를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내가 NO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해요. 이게 불법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내가 청구권 사용을 받았는데 그냥 답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만기 한 달 전에 싫다라고 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청구권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답변 안 했었으면 이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한번 쟁점이 될 수 있고요. 행사 여부, 효력 여부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이거 둘 다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거부권을 이미 써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좀 포인트가 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매도 생각이 있는데 이 세입자가 이렇게 전세 싸게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실거주할 거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포인트죠. 자,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보게 되는데 5항을 볼게요. 5항에 보면 내가 거절을 했어요. 이 1항 제8호에 대한 거절 사유가 뭐냐, 실입주 할 거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한 경우.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매매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냐 라는 거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입자 내보내고서 세 비싸게 놓는다, 이거는 손해배상 대상인데 그게 아니라 매도해버리는 거는 손해배상 대상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단 국토부에서는 일단 매매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매매 자체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럼 손해배상이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한 손해배상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민법상에 위해 가지고 이게 거절할 사유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이 손해배상액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법원으로 갔을 때 판사님은 이제 법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월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다. 과연 그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내가 진짜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거절을 해버리고서 새로운 매수자한테 매도해버리는 것도 문제는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냥 손해배상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갈 수는 있는 건데, 여기 근데 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몇백만 원이라는 것도 지금 세입자들이 어떻게 요구해요? 이사비를 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사비 주기 싫어서 세를 그대로 냅두고서 매도하려고 하면 지금 세가 좀 저렴하게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권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매매 금액이 제대로 된 시세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싸게 파는 걸로는 끝나지 않아요. 그냥 손해배상 그냥 몇백만원, 근데 내가 물더라도 이게 막상 몇백만원을 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또 그때 법원 판단 가서 가는 거고, 이 세입자가 너가 팔았어 이 나쁜 놈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까지 써서 과연 쓸 것이냐, 막상 따져봤었을 때 손해배상액도 변호사 수임비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써가지고 이 법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사문화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임대인 편에 드는 거 아니에요? 세입자는 너무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김 소장 나쁜 놈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종전 영상의 댓글들 보시게 되면, 원래 법적 취지를 보시게 되면 실입주를 할 거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 못한다라고 돼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거는 제3자한테 임대차를 놓으면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입법 취지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6개월 전에 잔금 치르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좋게 갔었어요. 그냥 서로 협의하면서 움직이고 했는데, 이놈의 법을 갖다가 이해관계를 만들어 버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임대인이랑 임차인은 이제 싸우자는 거야. 법대로 하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도 법대로 하해, 임차인이 법대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법대로 할 거야. 그럼 법대로 했었을 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이 나오는 거고요. 임대인 내쫓으려고 했었을 때 실제로 실입주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내가 임대인이 실입주 한다라고 하면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전세가 되게 귀하고 지금 전세 가격은 폭등해 있고 이사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자랑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전 계약으로부터 5%를 못 올리게 돼 있는데, 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5%를 못 올리는 거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안 했다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5% 넘게 올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 양해 가면서 시세에 맞게끔 가면 되는데, 법으로 싸우려고 들고 그러면 임대인도 법으로 싸우려고 들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판례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 명의 변호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되게 과하고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규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앞서서 이야기한 부분인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썼어요. 근데 임대인이 일단 거절해버리고서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한다 해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막상 따져보면 임차인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내가 나가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입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일어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너 실제로 입주할 생각 없지? 라고 하면서 안 나고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탁금 걸어버리고서 연 12% 이자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면서 너 왜 명도 안 해? 라고 하면 소송 걸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이 강하게 나가면 임차인은 사실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가장 핫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지금 6개월 만기 전에 할 수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쟁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국토부가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은 조금 임대인의 편을 들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활용적인 진짜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따져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활용하냐 안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해당 부분 실제로 시행할 때 변호사분과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요즘 가장 큰 논란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